크고 화려한 터치 디스플레이, 가벼운 이동성과 오래가는 배터리. 누구나 태블릿을 내 손에 얻기 전까진 생산적인 작업에 사용하리란 대단한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내 손에 들어오게 되면 누구에게나 영상 머신이나 게임기가 되죠. 안드로이드 태블릿도 달라질 때입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탑재했기 때문이죠. 영상 머신을 이제 작업 머신으로. 원 플러스 패드 3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상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입니다. 태블릿은 스마트폰에 비해 압도적인 디스플레이 크기로 몰입감과 여러 작업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해줘요. 아이패드 병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애플 기기뿐만 아니라 태블릿에 대한 수요가 항상 있는데요. 그런데 갤럭시 탭 병이라던가 미패드 병이란 말은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아이패드에 비해 낮은 성능의 안드로이드 태블릿으론 사실상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작업이 없어요. 저만 해도 갤럭시 탭 울트라가 있지만 이렇게 거치해놓고 영상 머신으로만 사용하고 있어요. 최근 출시된 갤탭 S11도 이전 세대들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게 별로 없고 AP도 또 디멘시티가 탑재됐더라고요. 스마트폰처럼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탑재됐다면 이번엔 기필코 생산적인 작업에 사용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또 디멘시티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쉬운 갤탭의 대안이면서 가격은 반의 반값에 불과하지만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진정한 생산성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선택지,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을 탑재한 안드로이드 글로벌럼 원 플러스 패드 3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M1 아이패드 프로 12.9와 비교해서 정말 생산적인 작업이 원활한지도 비교를 해볼게요. 미친 성능을 보여주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을 탑재한 안드로이드 태블릿은 사실상 두 개뿐이에요. 레노버 Y700 젠4는 중국 내수롬이라 제외하고 9.1인치 레드매직 아스트라와 원 플러스 패드 3뿐이에요. 레드매직 아스트라나 Y700은 8에서 9인치대에 사실상 게임용으로 출시된 제품이고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작다 보니 생산적인 작업을 하기엔 무리가 있어요. 생산적인 작업을 하려면 그래도 11인치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원 플러스 패드 3는 13.2인치의 대형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어요. 거의 랩탑에 버금가는 크기인데요. 해상도는 3.4K, 정확히는 3392, 2400이에요. 픽셀 밀도는 315ppi고 144Hz의 가변 주사율을 지원해요. 현재 기준으로 이 크기의 LCD에서 최고 품질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최대 밝기는 900니트라서 야외에서도 시인성이 괜찮아요. 화면비는 7:5 비율인데 아이패드에 비해 세로가 더 길어서 생산적인 작업이나 콘텐츠 소비를 모두 고려한 비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구매한 기기는 16GB 램에 512GB 저장 공간 모델이에요. 현존 최고 속도를 자랑하는 LPDDR5X를 탑재해서 사실상 모든 태블릿 중에서 이 기기의 램은 가장 넉넉하고 성능이 우수해요. 저장 공간은 UFS 4.0이 적용돼서 대용량 파일을 옮기거나 앱을 설치하고 실행할 때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여줘요. 배터리 용량은 무려 12140mAh를 탑재해서 한 번 충전하면 하루 종일 영상을 보거나 작업을 해도 충분히 버틸 수 있어요. 배터리를 많이 소모하더라도 80W의 초고속 충전을 지원해서 방전에서부터 50%까지 충전되는데 30분도 걸리지 않아요. 모든 전자기기는 충전기를 계속 꽂아둘수록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데 원 플러스 패드 3는 잠깐의 충전으로 충분히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해요. 사용자마다 다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연속 영상 시청 시 배터리 시간이 18시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태블릿의 경험을 완성하는 스피커는 8개가 탑재됐어요. 저음을 담당하는 우퍼 4개와 트위터 4개가 각각 배치돼서 웬만한 블루투스 스피커는 명암도 못 내밀 정도 수준의 풍부하고 입체적인 사운드를 들려줘요. 전체 볼륨 크기는 살짝 작은 느낌이 있긴 한데 분리도와 해상력은 태블릿 스피커에서 수준급이라고 생각해요. 돌비 애트모스까지 지원해서 영상을 시청할 때 몰입감도 상상 이상이에요. 원 플러스 패드 3를 일상에서 생산적인 작업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 테스트에는 M1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와 외관, 디스플레이, 스피커, 벤치마크 점수, 파일 복사 시간, 라이트룸 사진 편집, 캣컵 영상 편집을 비교해 볼게요. M4 아이패드 프로가 아닌 M1 모델로 비교하는 이유는 심한 가격 차이도 있기도 하고 제 생각엔 태블릿으로 생산적인 작업을 한다면 그 기준이 M1 칩셋부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외관은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는 682g의 무게와 6.4mm의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미니 LCD 패널을 탑재해서 OLED만큼의 최고 화질과 120Hz의 주사율, 4:3의 비율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어요. 원 플러스 패드 3는 13.2인치에 675g의 무게와 5.97mm의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 LCD지만 최신 공정이 반영돼서 현존 최상의 LCD 화질과 144Hz의 주사율과 7:5 비율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어요.
아이패드 프로는 4개의 스피커와 5개의 마이크, 원 플러스 패드는 8개의 스피커와 2개의 마이크를 탑재했어요. Yeah, I'm a heartbreaker. Do it for the fun of it. Yeah, I'm a heartbreaker. Wanna kill it. Do it for the fun of it. Wanna be a king slayer. Give me my crown. Let out to your queen pin. Give it to me now. Let out to your queen pin. Now I'm so fine. You look at me when I say I'm not emotional. I haven't cried for days. I wouldn't praise it. I'm so fine. Do you see me through? I tell my mind you don't want the truth. I don't get triggered by it. Makes me I can't stop spiraling. 이제 생산적인 작업을 비교해 볼 건데요. 우선 생산적인 작업을 할 때 파일 복사 속도와 내장 저장 장치의 속도를 알아볼게요. 아이패드 프로의 순차 읽기 속도는 약 1855, 순차 쓰기 속도는 1523MB/초이고 랜덤 읽기와 랜덤 쓰기 속도는 각각 36MB, 29MB/초예요. 원 플러스 패드의 순차 읽기 속도는 약 3014, 순차 쓰기 속도는 2360MB/초고 랜덤 읽기와 랜덤 쓰기 속도는 약 57MB, 64MB/초예요. 이건 내장 저장 장치 속도고요. SSD에서 내장 저장 장치로 파일을 옮길 때 시간을 또 체크해 볼게요. 근데 아이패드 프로만 썬더볼트가 지원되기 때문에 썬더볼트가 아닌 일반 USB 모드로 파일을 전송했고요. 스펙상 아이패드 프로는 최고 속도가 40GBps, 원 플러스는 US 타입 2.1 젠 1이라서 최대 속도가 5GBps예요. 파일의 원본은 오리코 K20 미니 제품으로 최대 20GBps를 지원하는 제품이에요. 총 8.86GB를 옮겨봤어요. 아이패드 프로는 10초, 원 플러스 패드는 20초가 걸렸어요. 긱벤치 6의 점수는 아이패드 프로가 싱글 2333점, 멀티 8579점, GPU 34073점이에요. 원 플러스 패드는 싱글 3133점, 멀티 9637점, GPU 18425점이에요. 4년 전 제품인데도 GPU 점수는 여전히 아이패드가 압도적으로 좋게 나왔어요. 생산적인 작업을 하려면 문서 작업, 이미지 작업, 영상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문서 작업에서는 사실상 속도 차이랄 게 없이 두 기기가 모두 쾌적하게 작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미지 편집과 영상 편집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건데요. 먼저 라이트룸 작업 속도를 비교해 볼 거예요. 51개의 로우 이미지 파일을 한 번에 내보내기에 걸리는 시간을 체크해 볼게요. 아이패드 프로는 1분, 원 플러스 패드는 2분 5초가 걸렸어요. 그 다음 캣컵으로 4K 60프레임 100MB로 내보내기를 해봤는데요. 아이패드 프로는 32분 16초, 원 플러스 패드는 21분 15초가 걸렸어요. 둘 다 화면 녹화 중이었기 때문에 실제 시간은 좀 더 단축이 될 거예요. 라이트룸은 아이패드 프로가 빨랐고 영상 편집에선 원 플러스 패드가 압도적으로 빨랐는데요. 라이트룸 앱 자체가 싱글코어 성능 중심인데도 안드로이드보다 iOS 앱이 더 최적화가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캣컵처럼 영상 편집의 경우 기기가 가진 모든 힘을 쏟아붓기 때문에 AP의 성능이 중요한데요. GPU 성능은 아이패드 프로가 더 좋지만 역시 AP의 깡 성능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M1 아이패드 프로 12.9는 4년이 지난 구형 기기지만 아직도 태블릿으로 생산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울 정도고 원 플러스 패드 3는 드디어 안드로이드 태블릿으로 생산적인 작업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저는 영상 시청용은 아니고 정말 생산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어요. 안드로이드나 윈도우에 익숙해진 사용자라면 불편 없이 잘 사용하실 거고 아이패드나 맥을 사용하신 분들도 크게 적응할 시간이 가지지 않아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원 플러스 OS는 애플의 iOS를 굉장히 많이 카피해서 이게 아이패드인지 원 플러스인지 싶을 정도로 비슷한 UI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 플러스 패드에 내장된 기능으로 윈도우와 맥,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을 자유자재로 제어할 수 있어요.
O+ 커넥트라는 기능인데요. 원격으로 제어하거나 파일을 쉽게 공유할 수 있게 해줘요. 서드파티 앱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윈도우 PC와 맥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급하게 윈도우가 필요하다거나 맥을 사용해야 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엔 윈도우 랩탑이 배터리가 짧다 보니까 거의 맥북 계열만 가지고 외출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한국에선 갑자기 윈도우가 꼭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집에 켜놓고 온 미니 PC에 연결해서 필요한 업무를 보기도 해요. 기기 간의 파일 전송은 안드로이드끼리는 퀵쉐어로 주고받으면 되지만 애플의 에어드랍과는 호환이 안 돼요. 근데 O+ 커넥트를 사용하면 쉽게 쌍방으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편했어요. 특히 키보드에 내장된 NFC를 통해 아이폰을 이렇게 가져다 대기만 해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편했어요. 키보드 케이스는 사실 키보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각도를 맞출 수 있는 케이스가 필요해서 구매한 거예요. 키보드 자체의 퀄리티는 나쁘지 않지만 키감이 너무 깊은데 이게 구분감은 들게 하지만 타건의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아이패드의 매직 키보드 시리즈들보다 깊이 눌러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에 피로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트랙패드가 굉장히 민감해요.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에 스치기만 해도 반응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용에는 좋겠지만 작업을 하다 이렇게 스치기만 하면 다른 쪽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매직 키보드나 갤럭시 탭 키보드만큼 제스처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던 제스처가 반응을 하지 않아서 좀 불편하긴 했어요. 굳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면 키보드를 주로 사용하시겠다면 다른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연결 방식은 분명 스마트 커넥터 방식인데 블루투스가 켜져 있으면 무조건 블루투스로 우선 잡히더라고요. 키보드를 뗐다 붙였다 할 때마다 스마트 커넥트 방식으로 사용을 하면 블루투스 페어링을 계속 해제를 해야 돼요. 하지만 이런 부분 말고는 대형 안드로이드 태블릿 중에 60만원 초 가격으로 이만한 성능과 사용 경험을 줄 수 있는 제품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16기가에 512기가 모델이 아니면 더 저렴할 거예요. 안드로이드에서 게임을 한다면 최고 속도를 보여줄 거고 대형 LCD 패널 때문에 문서 작업을 오래 하셔도 눈에 피로 없이 가능하고 스피커도 꽤나 준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큰 배터리를 탑재했지만 사실 배터리 유지력이 가장 중요한데 이 제품은 배터리 유지력이 좋아요. 특히 사용하지 않을 때 배터리가 거의 빠지지 않고 유지를 잘 해주더라고요. 분명히 가성비 태블릿으로 분류가 될 텐데 이게 메인급 브랜드 태블릿이 비싸서 그렇지 이 제품 자체로만 본다면 가성비가 아닌 잘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봐야 돼요. 기기 자체만 보면 가성비 딱지를 붙이고 폄하될 만한 기기는 절대가 아니라는 거죠. 확실히 요즘엔 서브 기기로 태블릿은 누구나 한 대쯤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아이폰을 사용하신다면 아이패드를 구매하실 거고 갤럭시를 사용한다면 갤럭시 탭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아이패드에선 이탈자가 많이 없는데 갤탭에서는 이탈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폰은 갤럭시, 태블릿은 아이패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거의 안드로이드 태블릿에는 고사양 AP를 넣어주지 않고 세대별 업그레이드도 미비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구글이 안드로이드 태블릿 롬 자체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이런 상황에서 저처럼 갤탭도 구매하는 사용자들이 이탈을 하고 가성비 레노버나 샤오미 또 요즘 출시되는 한국 브랜드 제품 태블릿을 구매하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고사양 AP와 대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태블릿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요. 그 중에 유일하게 있는 제품이 바로 원플러스 패드 3예요. 안드로이드에 익숙하신 분, 랩탑을 어느 정도 대체하고 싶으신 분, 고사양 게임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 가격대에 절대 아쉬움 없이 사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일상 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